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푸틴 북한산 포탄 수입 금지, 러시아 반격 실패는 북한 포탄 불량 때문, 이런 주제와 폴란드가 자국산 크랩 자주포 152문에 대한 양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언급했던 프랑스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방공부대 그리고 훈련 교관 이런 부대로 확정될 것 같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푸틴 대통령이 북한산 포탄의 도입 중단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번에도 본 채널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지만 북한산 포탄의 불발률 그리고 불량률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50% 정도가 사용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사용 가능한 50%도 불발이 되거나 사거리가 미치지 못하거나 명중률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푸틴이 야심차게 계획했던 대반격 작전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푸틴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보부를 통해서 공작을 해가지고 미국이 원조를 신속하게 못하게 해놓고, 푸틴은 북한으로부터 대량의 포탄을 도입해가지고 야심차게 반격을 했는데 미사일의 명중률이 8%대라는 것에 극도로 분노했다는 겁니다. 온갖 비난과 제재를 무릅쓰고 푸틴이 결정을 해가지고 실행했던 작전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로 북한 포탄을 싣고 왔던 러시아 선박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2월 중순 이전에 전부 다 러시아 항구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도 러시아의 포탄을 수출하던 항구를 현재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탄 수입을 이란 쪽으로 돌린 것 같다고 하고, 북한은 또 그나마 숨통이 터졌던 식량 수입 같은 문제가 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육로와 철로를 이용해 가지고 운송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외신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이후에는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는 선박들의 왕래가 딱 끊겼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포탄 저장고의 50% 정도가 재고로 쌓이는 과정에서 수입이 중단됐고, 러시아는 이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란과 교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실체가 정확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인데, 한국산 포탄은 그동안 가격이 5배, 6배 막 뛰어오르는 반면에 북한산 포탄은 러시아에서 배척당해서 남북 간의 포탄 대결은 한국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었고, 러시아는 우수한 한국산 탄약의 우크라이나 공급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연일 경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은 폴란드가 자국산 크랩 자주포 152문을 양산하기로 했던 계획을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2월 28일 날 체결하기로 했던 크랩 자주포의 양산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연기됐다고 보도했는데, 모든 부품들이 수입에 의존하는 크랩 자주포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도착하는 일정이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모두 다 제각각이라서 일정에 맞춰서 양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은 2016년에 계약된 40여 문의 크랩 자주포와 2022년에 체결된 48문의 크랩 자주포의 공급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9월에 체결된 계약은 2025년에 납품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2027년도로 연기를 했고, 그나마 지켜질지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폴란드 군비청이 협상과 확인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각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도착하고 있는 각종 부품들의 도착 일자를 폴란드 군비청이 나서서 조율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폴란드 자체 생산 크랩 자주포의 납품 일정이 이렇게 엉망인 가운데서 한국산 자주포, 전차, 전투기와 유도로켓 등이 계약과 동시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특히 로켓 발사 차량을 한국에 보내서 다시 폴란드로 도착하는 그 일정이 마치 자로 잰 듯이 맞아떨어져 폴란드 군비청이 한국에 보내는 신뢰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그냥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프랑스는 방공부대와 훈련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프랑스의 방공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군대가 공병부대라든지 비전투적인 부대의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남북한의 포탄 대결은 한국의 압승으로 끝났고 이것이 남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을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감안하시고 북한의 위협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과 함께 구독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